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ITQ 한글 2025년 5월 10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는데요. 이번에는 답안 작성 요령을 별도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로 여기에다가 간단하게 내용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문서 용지는 ITQ 한글에서 문서 용지는 A4 용지로 작성하고요. 세로 서식으로 한다는 거. 글꼴은 기본 설정인 함초론 바탕 10포인트 검정 양쪽 정렬 줄 간격 160%로 그대로 사용하는 거고요.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이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 제본 0.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다 10이고 제본은 0이라는 거 기억하기 좋게 해놓았죠. 자, 그리고 ITQ 한글은 몇 쪽을 만드냐면은 세 쪽을 만듭니다. 자, 1쪽, 즉 1페이지에는 기능평가 1로 큰 문제 1번과 2번을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기능평가 2로 큰 문제 3번과 4번을 작성하는데 3번에는 또 두 개의 수식이 들어갑니다.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처리하는 방법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3쪽은 순수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만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별도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것까지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ITQ 자격증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언제? 2020년 3월 31일까지는 없었어요. 근데 2020년 4월 1일부터 그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정보기술 자격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어떤 새로운 것들이 적용이 됐던 것을 다 습득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수교육을 받아야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받지 않으면 정지가 됩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으면 정지가 해제돼서 자격증 유효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이죠. 2020년이니까 2025년부터 지금 보수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격증이 언제 취득한 건지 확인하셔서 보수교육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새 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새 문서 눌러서 문서 편집창 이렇게 들어오셨으면 이제 용지 설정부터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용지 설정은 어디서 하면 되냐면은 쪽에 있습니다. 쪽 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편집 용지는 여러분 키보드에 기능키 F7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쪽에 편집 용지 딱 누르면 이렇게 편집 용지 여백 설정할 수 있는 창이 열려지게 되고요. 용지 종류는 기본적으로 A4로 설정이 되어 있고 세로 용지, 즉 세로 서식 문서로 되어 있고요. 이제 여백만 설정하시면 되죠. 여기 여백만. 자, 여백이 왼쪽 더블 클릭해서 11, 오른쪽 더블 클릭해서 11, 그 다음에 위쪽 10, 머릿말 10, 꼬릿말 10, 아래쪽 10, 제본 0 이렇게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 다른 걸로 나와 있으면 그렇게 10, 10, 10, 10, 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용지 여백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정 눌러주시면 이렇게 공간이 넓어졌어요. 편집할 수 있는 공간이.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함초론 바탕 10포인트 하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거는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서식 도구 모음에. 근데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꺾어져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양쪽 정렬, 그리고 글자색은 검정색 기본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줄간격 160%. 이게 이제 기본 값으로 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면. 그래서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꾸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페이지 나누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페이지니까 1점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해주는데요. 그냥
1과 2 사이에 1번과 2번 사이에다가 이제 이 스타일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띄워준 거예요. 이거 띄운 걸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보기 탭 눌러서 조판보어라는 것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엔터 친 게 보여요. 그래서 1점 엔터 엔터 여기 왔습니다. 그 다음에 2점 엔터 엔터 이렇게 해서 여기 중간 사이에 한 줄을 띄워서 이렇게 문제를 여기에다가 풀 수 있게끔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바로 그 다음 문제 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럴 때는 페이지 나누기로 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나누기는 컨트롤 키,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르시고 엔터 쳐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이쪽에는 3번과 4번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3점 엔터 엔터 그냥 번호만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페이지 구분해 놓고 4점 엔터 엔터 자, 이렇게 해서 3, 4번이 있는데 3번은 또 몇 개가 들어가냐 했죠? 2개의 수식이 들어간다 했죠? 자, 양가로 1 나중에 해도 되지만 미리 이렇게 해 놓으세요. 2번 띄우고 양가로 2 이렇게 더 띄워서 2번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옮겨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3쪽으로 넘어갈 때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별도의 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머릿말도 들어가고 페이지도 들어가는데 그것이 1쪽과 2쪽에 나오면 안 돼요. 근데 아까하고 똑같이 컨트롤 엔터 쳐서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3쪽에서 만든 머릿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이러한 것들이 1쪽과 2쪽에도 나타나게 돼요. 이거 왜 여기에도 나타나지? 문제는 없는데?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나누기로 여기서 하시면 안 되고요. 이때는 구역 나누기로 하셔야 돼요. 구역 나누기 기억해 주세요. 구역 나누기는 키보드에 Shift하고 Alt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네, 컨트롤 엔터하고 형식은 같아요. 그런데 그 실질적인 기능은 다릅니다.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3쪽에 넣어야 할 머릿말, 페이지 번호가 1, 2쪽에는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구역 나누기다. 페이지 나누기라면은 나타난다 했어요. Shift Alt 엔터. 자, 그래서 컨트롤 엔터 친 거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지만 실제는 다르다는 거 구역 나누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맨 앞쪽으로 가서 스타일을 위해서 문서 편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3쪽에 있으니까 바로 1쪽으로 가려면 하는 것이 컨트롤 키 누르시고 페이지 업 키라고 있습니다. 자, 그 엔터 키 위쪽이나 이렇게 그 주변에 보시면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습니다. 그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1쪽 맨 앞으로 이렇게 커서가 바로 옵니다. 이제는 뭐 이거 엔터 친 거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기 탭의 조판보를 해제해 주시고 깔끔하게 놓고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쓰지를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으니까 여기 내용을 이제 여기에다가 사이에다가 놓고 하셔야 돼요. 꼭 하라고 하면은 보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할 때 보면 뒤에다 놓고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번호에까지 적용이 되니까 여기 번호와 번호 사이 비워둔 곳에다가 문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영문부터 먼저 입력하시고 한글 입력하시는데 여기 끝에 가서 엔터 치지 마시고 자동 줄 바꾸기 되게끔 해서 여기까지 마침표까지 찍고 이때 엔터 쳐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글로 된 것도 마찬가지 쭉 입력해서 자동으로 줄 바꿈 되게 해서 여기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스타일이 적용이 돼서 이렇게 넓어 보이는 건데요. 여기 넓다고 해서 엔터 쳐서 한 줄 띄워 주시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입력을 해서 끝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 시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하고 좀 다르죠? 여기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거고 여기는 스타일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자, 이제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스타일을 만들려면 뭐 그냥 이 상태로 만들고 나중에 적용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뭐 블록 설정을 이렇게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입력한 내용만 블록 설정하는 거예요. 자, 스타일은 어디 있냐면 서식에 있습니다. 서식 탭 눌러서 여기 보면은 스타일 추가하기가 있어요. 자, 스타일 추가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스타일 추가 창에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요. 스타일은 F6 기능 키로 하게 됩니다. 기능 키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F6 키 눌러볼까요? 여기서 F6 키 눌러보시면 이런 곳으로 이렇게 열려지게 돼요. 스타일까지 일단 다 보이고 이때는 여기 플러스를 눌러야 아까하고 똑같은 스타일 추가하기 창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여기서 스타일 추가하기를 딱 눌러주시면 추가하기 창으로 바로 들어오죠. 이때 여기에다가 스타일 이름 투어리즘을 입력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스타일 이름을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문단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문단 모양 여기서 눌러주시고요. 자, 문단 모양 속성 창이 열려지게 되면 왼쪽 여백이 15포인트입니다. 여백 중에서 왼쪽 여기 더블 클릭하셔서 15. 자, 그 다음 보니까 문단 아래 간격이 되죠. 간격인데 문단 아래 더블 클릭해서 10. 여기를 10을 줬기 때문에 이 사이가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문단 모양 다 처리가 됐으니까 설정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글자 모양입니다. 글자 모양 글꼴이 한글과 영문이 따로따로입니다. 예, 한글은 굴림 스타일이고요. 영문은 도둠 스타일입니다. 자, 크기 10, 장평 95, 자간 5 여기는 똑같아요. 한글 영문. 자, 이때 장평 90이라고 있는데 장평은 기본값이 원래 100입니다. 100인데 95라는 얘기는 기본값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장평은 글자 한 글자의 너비를 얘기합니다. 현재 이렇게 입력된 이런 글자들은 전부 다 지금 현재 장평이 100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장평을 95로 줄였다는 얘기는 100이 기본인데 95로 줄였다는 얘기는 너비가 좁아지는 거죠. 자, 글자가 이렇게 날씬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100을 넘어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너비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글자가 이렇게 넓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에서 얼마까지 줄 수 있냐면은 최소가 50에서 최대가 20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는 반절 크기가 되고 200%는 현재 크기의 2배 너비 크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장평, 그 다음에 자간은 글씨와 글씨, 글자와 글자 사이 이 간격을 얘기합니다. 현재는 기본값 0으로 되어 있습니다. 5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넓혀줬다는 얘기죠. 이거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50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완전히 겹쳐지게 되는 것이 마이너스 50. 그 다음에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 있게 보여지는 것은 플러스 5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모양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서 글꼴부터 먼저 언어는 대표 한글. 한글 해놓고 한글은 굴림이라고 있잖아요. 글꼴, 굴림 해서 굴 이렇게 치면 굴림 이렇게 선택이 되죠. 선택해서 처리해주고 장평 더블 클릭해서 얼마? 네, 95. 자간 더블 클릭해서 얼마? 5. 이렇게 입력해주면 되죠. 크기는 기본값이 10이었으니까 이 10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요거부터 먼저 했습니다. 자, 기준 크기 10은 그대로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바꿔야 되겠죠? 영문으로 바꿔야 되겠죠. 영문 바꿔주시고 글꼴이 도둠이죠. 여기 글꼴 더블 클릭해서
딱 치면 선택이 돼서 보이죠? 도둠 선택해주고 기본 크기는 10, 그 다음에 장평은 더블 클릭 95, 자간 더블 클릭 5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한글과 영문의 스타일을 모두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설정 눌러주시고 자, 지금까지 설정한 투어리즘 스타일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타나면 여기 나타납니다. 추가 딱 눌렀더니 여기 이렇게 나타났죠. 자, 이제 이거를 문제처럼 적용하려면은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클릭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까 설정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여기저기에 똑같이 다 적용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또 적용하고 싶은 곳을 블록 설정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블록 설정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고 이렇게 스타일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그런 스타일이 필요한 곳에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을 잘 활용하시면 논문 편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스타일을 만들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바로 블록 설정해서 스타일을 적용해서 쓰시면 되니까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스타일이 필요가 없고 원래대로 돌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블록 설정하시고 바탕걸 딱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투어리즘 내가 만든 스타일을 적용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왼쪽 여백 15가 들어갔고요. 자, 문단 아래 간격 10이 들어가서 이렇게 넓어진 거지 엔터를 쳐서 한 줄 띄워서 넓어진 게 아니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 했으니까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서 자, 원래는 시험장에서는 어디에다가 해야 되냐면은 내 PC 문서에 ITQ 폴더에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처음 오셔서 없는 경우에는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에서 ITQ 폴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ITQ 폴더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는데 저장할 때 이 이름은 뭘로 저장을 해주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수험번호 8자리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하고 빼기 홍길동 해서 자기 이름 이렇게 파일명을 해서 여기에다가 내 PC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해 주셔야 나중에 시험장 서버에서 거기에서 이제 회수해 가게 되는 거죠. 답안을. 그래서 채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여기에다 굳이 할 필요성은 없죠. 그래서 매 시간 이렇게 쪼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그냥 우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첫 시간 뭘로 할 거냐면은 자, 2025년 5월 10일 거니까 여기 250510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그 파일명 만드는 거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8자리가 아니라 그냥 6자리로 해서 빼기 하고 오늘 한 것이 스타일이잖아요. 스타일, 이름. 자, 이렇게. 그래서 수험번호, 이름 이렇게 한 것처럼 이런 형식으로 저장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HWPX로 하시면 안 돼요. HWP 파일로 해주셔야 돼요.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 파일로 해서 이렇게 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